포스코 퓨처엠의 연봉 차트입니다. 8년 상승하고 5년 횡보하다가 2017년 신고가 내면서 작년까지 7년 상승했고요. 올해까지 상승하면 8년 차입니다. 이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요. 8년 상승, 8년 상승. 올해 상승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면 완전 호구 잡히고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월봉 차트입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니까 그 저항이 지지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저항을 받다가 돌파한 이후에 작년 10월, 11월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강하게 상승한 파동의 저점과 그 다음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요. 그걸 평행하게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다 갖다 붙이면 또 고점이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맞물리고 고점이 맞물리는 추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효한 거고요. 상승 추세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대 상단으로 나중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혹시나 외부 변수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전저점 부근과 추세대,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고 지지로 바뀌었고 또 상승 추세선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겹쳐 있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포스코 퓨처엠 주봉 차트입니다. 40만원 전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었고 지지가 나왔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살짝 깼지만 지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40만원 부근으로 가까워지면 저항 매물이 존재하고 주가가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을 거칠, 눌림을 거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포스코 퓨처엠 일봉 차트인데요. 7월 26일에 긴 윗꼬리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고 그 이후에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죠. 근데 11월 달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하락해서 그나마 상승으로 바뀐 건데요. 그런데 상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하락 중에 이 회색선 121선에서 지지가 나왔었는데 12월 달에 정확하게 그 회색선이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수평 추세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38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다시 한번 여기 양봉, 아랫꼬리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왔었죠. 그런데 장대음봉으로 깨졌고, 그 다음날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38만원 부근의 저항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포스코 퓨처엠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21선을 지키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21선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돌파를 해야 되고 21선을 깨면은 61선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난번 영상에서 했었고요. 61선이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녹색선 61선 지지가 있었죠. 그 전에 6월 달에도 61선에서 지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61선이 우하향으로 바뀐 후에는 거기가 저항이 될 수 있는데요. 뭐 거기를 찍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현재는 이제 6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거기가 지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단기 생명선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61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수평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죠. 여기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여기 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61선과 그 수평 추세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난 1월 4일 목요일 날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금요일 날은 21선 노란색 선과 11선 파란색 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살짝 부딪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의 거래량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이 121선 부근, 이 수평 추세선 부근에서
37만 5천 원, 38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 번에 돌파하기는 현재의 거래량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야 돌파를 할 수가 있고, 그 38만 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하나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저항은 바로 여기 저항 부딪히고 빠졌죠. 여기도 저항에 부딪히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38만 원 그리고 4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 45만 원 부근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돌파할 때는 반드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돌파를 못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60일선이 깨지면, 최악의 경우 60일선이 깨지면 단기 하락을 거치고 다시 매물을 받아내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60일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박스 높이가, 이 최근의 이 고점과 저점의 높이가 대략 하나의 표치가 되는 거고요. 대략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살짝 위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갭이 또 있고요. 갭이 있고 갭이 있고 갭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눌렸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이런 자리로 처음 눌렸을 때는 그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27만 4천 원 부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정리를 해드리면, 연봉 차트 8년 상승 5년 박스, 다시 올해 올라가면 8년차 상승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보유자들은 올해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월봉 차트 상승 추세 살아있고 혹시나 외부 변수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부근에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채널 상단 부근에서 분할 청산 수익 실현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일봉 차트상 상승이 세게 나오려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38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 38만 원을 돌파하면 그 다음 45만 원은 부근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된다. 만약에 60일선이 깨지면 그 다음 이 자리 27만 4천 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 자리 처음 눌렸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연봉 차트입니다. 과거의 저항을 받던 자리, 과거의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가 이중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이중바닥으로 강하게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에서 작년에 부딪히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중바닥으로 강하게 올라간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힘이 올해든 내년이든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확률입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요. 10년 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었고요. 월봉상 외봉으로 내려와서 과거의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40만 원 부근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외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외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물론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시간을 끌다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거고, 주봉 일봉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만약에 외부 변수로 이 40만 원 부근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볼 거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항받다가 강하게 돌파하고 그 자리로 눌린다. 또 월봉의 22평도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에 깨질 가능성은 적고, 죽더라도 올라갔다가 죽을 확률이 높은 거고, 다시 상단을 향해서 갈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봉상 거쳐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지지를 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 52만 5천 원의 저항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주봉의 22평에서 부딪힌 상황이고, 주봉의 22평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22평을 올라타고, 그리고 52만 5천 원을 돌파해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까 월봉상 이 40만 원 언저리,
외부 변수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눌렸다가 거기서 주봉상 62평 전저점 부근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외부 변수에 따라서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짝꿍댕이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봉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요. 일봉을 보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을 보기 전에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52만 5천 원인데요. 여기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었고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음봉으로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 11월에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 자리가 저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박스 중심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녹색선 61선과 박스 중심에서 깨질 듯 지키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올라가려면 박스 하단까지 안 가고 중심에서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줄었던 거래가 다시 늘면서 대량 거래 장대양봉, 대양봉이 나와줘야지 이 미니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그 힘으로 52만 5천 원까지 돌파하고 만약에 대량 거래로 52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60만 원, 61만 원 자리를 보러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박스 중심이 깨지면 다시 박스 하단 테스트를 하러 가는 거고 이 박스 하단에서는 한 번에 죽기보다는 이 45만 원 언저리 또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지지를 받다가 갭으로 깨지고 내려갔는데 241선 검정색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또 갭으로 올라갔고요. 그 갭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또 12월 초에도 지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검정색 선 24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 저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상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분할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돌파 이후에도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 60만원, 61만원에서는 또 일부 비중을 줄이고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박스권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하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석 매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연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상승했고 사상 최고가에서 윗골이 적당히 달고 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상단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월봉 차트 11년 장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외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40만원 부근으로 혹시 눌린다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강하게 상승하고 외봉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상단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 상단을 보러 가려면 일단 이 52만 5천 원의 강력한 저항을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를 하려면 일봉상 박스 중심을 깨지 않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50만 원을 돌파하고 그 힘으로 52만 5천 원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60만 원, 61만 원 자리를 보러 갈 확률이 커지고 거기서 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보러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 하단으로 내려오면 또 박스 하단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4년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연봉 차트입니다. 17년 박스를 돌파하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 음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봉상 5위평하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5위평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박스를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5파 형태가 나오고 지금 음봉이 진행 중인데 이 음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월봉의 5위평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깨졌다가도 기술적 반등은 최소한 나오는데요. 그걸 주봉과 일봉을 봐야 되겠죠. 포스코 DX 주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는데 12월 달에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런데 1월 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이벤트가 노출이 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전의 양봉을 다 감싸는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깨고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 끝났죠. 그래서 주봉상 일단은 단기 고점 캔들 패턴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단기 고점 캔들 패턴을 다시 이겨내려면 이 음봉보다 강한 양봉이 다시 나와줘야 이 앞에서 안 좋았던 패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그 아래에서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그 위에서 올라가서 그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22평 부근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고요. 22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도 이 자리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DX 일봉인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전 상장을 했으니까 그 전에 기대감을 올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벤트가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때 조정이 나올 때 이 저항받던 자리를 안 깨는 조정이 나오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데, 장대 음봉 2개가 나오면서 거기를 깼고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깨지고 저항으로 일단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가려면 이 저항을 올라타고 이 우하향 중인 5위평을 올라타야지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내려오는 트랩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세가 작용하면서 다시 눌릴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5일선, 빨간색 5일선을 갭을 만들면서 음봉이 내려왔고 저지바가 돼야 되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지가 되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 이 깬 음봉의 상단은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혹시 올라온다면 이 음봉의 상단 갭자리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21선, 61선이 우상향으로 버티고 있고 이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그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하단 21선, 61선 장대 양봉 중심에서 하단 부근에서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그나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밋밋하게 반등이 나오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다시 121선이나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겠죠. 작년에 12배나 올랐습니다. 12배 오르고 지금 트랩으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